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또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요.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지수는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죠. 미국에 있는 다우존스와 나스닥. 다우존스는 살짝은 밀렸지만은 그래도 견조하게 잘 버텨준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잘 올라오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역시 신고가 쓰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테이퍼링 이야기 나왔는데 생각보다 약하지 않다. 그리고 일본도 잘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 아니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밀릴 이유가 없잖아 라고 평가를 하는 시장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도 테이퍼링을 했는데 야 예상보다 당장 뭔가 일어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은요 가랑비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비가 계속 추적 계속 오랫동안 내리는 비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괜찮은데 라고 볼 게 아니라 이게 누적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별거 없네, 악재가 소멸되었네 라고 생각하고 올라갈 수 있지만 악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점들을 명심하셔가지고 외국인들이 오늘 조금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또 외국인들이 돌아왔다라고 아마 언론에서나 경제방송에서 또 난리가 치고 소리 지르고 이야 돌아왔습니다 하면서 난리가 날 거거든요. 축제라도 열릴 것처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단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계속 주구장창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쪽에서 버틴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갑자기 추가 상승, 폭등 이런 거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횡보하다가 뭔가 자칫 잘못하면은 역시나 저는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조금씩이나마 크진 않지만 조금씩이나마 주가가 회복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본전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것이 다음을 위해서,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전히 현금 비중을 조금 마련하는 것이 아마 9월에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특히나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증시가 안 좋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석뿐만 아니라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이죠. 그래서 명절 끝나고 나면 안 좋게 흘러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8, 9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오늘 역시나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이제 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없어요. 특히나 평화산업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증시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급등주가 굉장히 많은데 작전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라고 할 만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데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역시나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지금 DST부터 해서 파맵신 그리고 HLB생명과 급등 이후 급락이 바로 나오고 있는데 급등했다고 좋아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기업들 지금 갑자기 툭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시장 아니기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가거나 내 종목이 급등이 나왔다면 깔끔하게 빨리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일단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은 없기 때문에 분석해볼 만한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4년 적자 위험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상한가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실적이 어느 정도는 호전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적자가 심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올라올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상 급등이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력들의 작전주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거기다가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를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서 또 풍문을 일으키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요 기업도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기업인가? 일단 적자가 나고 있던 기업이 흑자가 돌아선 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 박수 칠 만한 부분이지만 여기서 올라올 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실적이 좋아졌을 때 무상증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주가를 추가 상승을 시키는 것은 저는 거품을 만드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이제 모두가 수익 중이죠. 이 종목을 지금 상장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 어느 때라도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익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 챙기나 싸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요. 잘 챙겨내시는 것을 관점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뭐 그 외에는 바이오 관련주라든지 역시나 잡주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에 이렇게 붙어있던 기업들 바이오 관련주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은 자칫 잘못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된다면은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날까 저 종목을 사면 수익이 날까라고 하면서 기웃거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기웃거리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종목,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 괜찮은 기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괜찮은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를 언제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차트를 보면서 어디가 저점일까 어디까지 빠질 수 있을까를 조금 점쳐보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주가가 내려오면 산다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종목을 안 들고 있고 위험한 종목을 좀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비중을 줄여내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다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뭐 시장을 봤는데 별 볼 일 없죠. 이렇게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은요, 상승을 해도 별 볼 일 없다. 그 말은 이 상승이 제대로 된 상승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3200포인트까지는 조금 이어질 수는 있으나 저기서부터는 크게 가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떨어질 때 놀라지 않으시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자. 미리미리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도해놓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렇게 어렵고 좀 지루한 시장인데 지루하면 지루한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가는 게 또 이 주식시장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어렵다고 안 할 건 아니고 그리고 지루하다고 해서 안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면은 이왕이면 그냥 마음 편하게 지켜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